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집단 행동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관련 속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오전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의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했더니 소속 전공이 6,415명이 사직서를 냈고요. 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 중 1,630명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일단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중 72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103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두 83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발령된 겁니다. 예. 벌써 피해 신고가 또 많이 접수됐다고요? 맞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신고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수술 취소가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입니다. 신고가 안 된 사례를 포함하면 피해는 사실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부터 일부 빅5 병원 응급실 앞에는 현재 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로 진료가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수술 일정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피해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1년 전부터 예약이 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서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했는데 이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폐암 말기 환자인 한국폐암환우회의 이건주 회장은 의사들에게 관용을 보여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 발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이 집단행동 시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전국에 있는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4시간 운영하면서 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은 응급이나 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는 또 진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 공보이나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하겠다는 거 이거 말 그대로 응급 상황처럼 들립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개혁신당 내부의 갈등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말 참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전에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했네요. 맞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신당인 개혁신당 이 두 세력의 통합이 철회됐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라면서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국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 신당 통합이 정치개혁의 기반으로 필요해서 크게 양보를 하면서 통합을 서둘렀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쳤고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등 개혁신당 측을 향해서는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자신을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면서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서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결별 선언들은 이준석 공동대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이준석 공동대표도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제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10일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심정을 밝혔는데요. 예.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인 이준석 대표.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을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겠다.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라고 이 대표가 밝히면서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개혁신당이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들에 대해서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공천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개별 통보에 들어갔는데요. 잡음이 좀 많던데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4선 의원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의원 평가 결과에 반발하면서 어제 탈당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 부의장은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면서 영등포 주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닌데 그런 자신을 반명으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예.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면서 재심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위 20% 명단 통보 후에 반발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여기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 민주당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수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라고 손을 내밀었고요. 또 홍 원내대표는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공정경제,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과 저출생 대책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니까 이 소식도 저희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단수공천 그리고 경선 지역을 추가로 발표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강기훈, 김성원, 최재형, 박수영 등 현역 의원 4명 포함해서 13명을 단수공천자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 입니다. 그리고 17곳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당대표를 지냈던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 그리고 사무총장 출신으로 공관위원이기도 한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단수공천의 요건이 됐지만 본인이 경선을 자청했습니다. 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성남 분당 을 지역에서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가 더 남은 거죠? 국민의힘은 심사를 보류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들 예. 지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국민의힘 권관위가 내일 이 심사가 보류된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 서울 강남 지역과 영남 지역은 아직도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컷오프, 지역구 재배치, 경선 탈락
여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역대 공천을 보면 영남권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이번 현역 의원 평가에서도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 그리고 경선 득표율 감점 대상인 하위 30%가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았던 만큼 이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사건 사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리고 가서 몹쓸 짓을 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리고 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40대 후반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A씨가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예. 이 40대 A씨가 채팅으로 그냥 용돈을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면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이 룸카페에서 A씨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 있나 봐요. 맞습니다. 최근에 룸카페 멀티방처럼 신종,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이런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장 지난달에도 20대 남성이 똑같이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생을 만나서 룸카페로 데려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당시 이 남성이 자신을 예비 고1이다라고 속였고요. 예.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죠. 푸바오. 4월이면 중국으로 돌아간다고요? 너무 아쉽죠.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중국이 판다를 해외 각국으로 보낼 때 멸종위기종 보전협약에 따라서 만 4세가 되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푸바오가 오는 4월 초에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운송 일정이나 항공편은 확정이 되지 않기는 했지만 이 에버랜드가 검역 절차에 따라서 다음 달 3일, 3월 3일까지만 이 푸바오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푸바오는 비공개 상태가 돼서 이 판다월드 내실에서 특별 건강 관리를 받고 또 이송 케이지에 사전 적응하는 훈련도 하고 다양한 검역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에버랜드는 지금 푸바오를 오후 시간에만 방사하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은 이 판다월드 운영하는 모든 시간 동안 방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예. 4살이 되면 가야 하는 거군요. 오늘 알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